부모의 사랑은 바다와 같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자식을 품어주고 때로는 조용히 밀려나듯 물러서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부모는 자신이 힘들어도 자식이 편하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희생은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잊어버리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A씨는 그런 현실을 온몸으로 마주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아온 그녀는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사랑이 아닌 의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소중한 가족이 아니라 그저 편리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A씨는 젊은 시절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서고 밤이 깊어야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어린 딸을 두고 집을 나설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울먹이는 아이를 달래며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고 싶은데, 품에 안고 지켜주고 싶은데 생계를 위해서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있고 싶어. 하지만 우리 딸 밥 먹이려면 엄마가 일해야 해. 그렇게 출근길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킨 날이 많았습니다. 일터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아이가 잘 있는지 걱정되었습니다. 배고프지는 않을까, 혼자서 잘 놀고 있을까, 낮잠은 잘 잤을까. 딸이 집에 혼자 남아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엄마의 마음속 불안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A씨는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일 수 있도록 점심시간에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가 밥을 차려주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이었지만 딸의 밝은 웃음을 보면 모든 것이 견딜만 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품에 안기면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딸을 키워내며 A씨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힘내면 우리 딸은 나처럼 힘든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우리 딸은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은 몇 년째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딸에게는 좋은 옷을 사주었습니다. 자신은 시장에서 가장 싼 반찬을 먹어도 딸에게만큼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였습니다. 추운 겨울 딸의 등하교를 위해 두툼한 패딩을 사주고는 정작 자신은 낡은 코트를 꿰매 입으며 버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밤 혼자 누운 이부자리에서 몸을 웅크릴 때면 자신도 따뜻한 옷을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딸이 따뜻하면 됐지. 내가 뭘 더 바라겠어. 그렇게 딸을 위해 온갖 희생을 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자신이 먹을 한 끼를 줄여서라도 딸에게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감기가 걸려도 병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딸의 병원비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A씨는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딸은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현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결혼하면서부터 A씨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결혼하던 날 A씨는 기쁨과 서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딸이 독립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딸이 예전처럼 자신을 찾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딸은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시댁에서 서운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고 남편과 싸울 때면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A씨는 그런 딸을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딸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올 때는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라 늘 부탁을 하기 위한 전화였습니다. 엄마, 주말에 우리 집 좀 와줄 수 있어? A씨는 기뻤습니다.
딸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게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을 들어보니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딸 부부가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외출해야 하니 그동안 손주를 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의 연락은 언제나 엄마, 애 좀 봐줄 수 있어?로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A씨는 손주를 보는 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돌보는 동안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딸네 집에 가면 자신이 단순히 손주를 돌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마치 A씨가 그 집안의 식구가 아니라 집안일을 돕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A씨가 도착하면 먼저 집안일을 맡겼고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역할처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딸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딸이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애기 우유 타서 먹이고 좀 재워줘. 나랑 남편은 너무 피곤해서 좀 자야겠어. A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오자마자 딸 부부는 아이를 맡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부모가 오면 반갑게 맞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무 말 없이 손주를 돌봤습니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자신이 단순히 손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실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저녁을 차리는 일까지 자신이 해야 했습니다. 사위는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딸도 별다른 내색 없이 자기 할 일만 했습니다. A씨는 그날 처음으로 딸과 사위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이러고 있지?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우리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A씨는 매번 딸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딸네 집에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하고 손주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사위가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사위는 A씨를 반가워하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사람이 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A씨가 늦게까지 손주를 돌보다가 지쳐서 잠깐 소파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사위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여기 계시면 좀 불편하시죠? A씨는 순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손주 보는 게 좋아서 괜찮아. 그게 아니라 저희도 좀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서요. 자주 오시면 저희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A씨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위는 자신이 오면 부담스러워하고 있었고 딸은 그런 사위의 눈치를 보며 엄마를 필요할 때만 불렀다는 사실을. 자신은 이 집의 한 가족이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제야 예전부터 느꼈던 작은 서운함들이 모두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를 때는 손주를 맡길 일이 있을 때뿐이었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A씨는 자신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자신을 가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한 도우미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A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A씨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딸네 집에 머물면서 손주를 돌봐주기로 한 지도 벌써 한 달째. 하루 이틀이면 모를까.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 몸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직장 다니며 육아까지 하는 딸이 안쓰러웠고 사위도 직장 일이 바빠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손주를 안아달래고 이유식을 먹이며 집안 곳곳을 치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사위가 먹고 치우지 않은 술병과 안주 접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피곤한 얼굴로 방에서 나온 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출근 늦을 것 같아. 밥은 알아서 좀 차려 먹어. 딸의 말투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듯 그저 일상의 일부처럼 말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A씨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딸과 사위가 사다 놓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먹다 남은 피자, 굳어버린 치킨, 반쯤 마시다 남긴 음료수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다니면서도 내가 끼니를 챙겨줘야 하는 걸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손주를 위해 반찬을 만들 예정이었으니 딸과 사위 것도 같이 준비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면서도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딸과 사위가 퇴근했습니다. 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사위도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와서는 휴대폰을 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 피곤해. 엄마, 애는 잘 봤어? A씨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며 기운이 빠져 있었지만 딸의 그 한마디에 더욱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생했어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 응, 낮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었어. 다행이다. 엄마, 저녁은 뭐 해놨어? A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느라 정작 저녁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국과 반찬 몇 가지는 만들어놨지만 상을 차리지는 못했습니다. 국이랑 반찬 몇 개는 해놨어. 이제 밥만 하면 돼. 아, 다행이다. 나 너무 피곤해서 밥할 힘도 없었거든.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켰습니다. 사위도 옆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A씨는 허리가 뻐근했지만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국을 덮이고 밥을 푸고 반찬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상을 차리고 나서야 잠깐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다리가 저려서 잠시라도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딸의 말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설거지까지 하고 가. 나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A씨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습니었다. 하루 종일 딸네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고 손주까지 봐주었는데 딸의 말투에는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설거지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힘겹게 허리를 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찬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허리는 점점 더 아려왔고 다리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딸과 사위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여기 있으면 편하긴 한데. 그러게. 너무 오래 있으면 우리가 불편하긴 하지. 그 순간 A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편하긴 한데. 너무 오래 있으면 불편해?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그들에게 편한 생활을 만들어주기 위해 손발이 닳도록 일했는데 그들이 느낀 감정은 고맙다가 아니라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손주를 봐주고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며 그들의 하루를 편하게 해주려고 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그저 불편한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르는 이유는 그저 필요할 때뿐이었습니다. 손주를 맡길 사람이 필요할 때, 집안일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할 때. 하지만 자신이 조금이라도 오래 머물면 그건 불편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A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래, 내가 오래 있어서 불편한가 보다. 어쩌면 젊은 부부끼리 있을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 그렇게 애써 합리화를 해보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A씨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쌌습니다. 늘 손주를 봐주러 올 때마다 챙겼던 옷가방이었습니다. 딸이 아침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 집에 가려고. 벌써? 하루 더 있다 가면 안 돼?
그 순간 A씨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잡는 이유는 자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지 더 편해지기 위해서라는 것을. A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나도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날 이후 A씨는 딸의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딸의 엄마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A씨는 가방을 꼭 끌어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던 날처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딸이 엄마를 필요로 했고 엄마의 손길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은 엄마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편리한 존재로 두고 싶어 했을 뿐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자신은 늘 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은 날에는 딸이 먹고 입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몸을 혹사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딸의 가정을 위해 손과 발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떤가요? 부모로서의 삶만 있었지 나라는 사람으로서의 삶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정적이 A씨를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감도는 거실, 한때는 딸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공간. 하지만 이제는 텅 빈 채로 A씨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네 집에서 손주를 안고 재워주던 손이 아직도 따뜻한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은 손주를 보살피는 할머니였고 집안일을 돕는 어머니였을 뿐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필요할 때만 불러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몰랐을까요? 왜 스스로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했을까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당연해지는 순간 부모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 편리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A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해온 모든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 딸에게는 익숙한 편리함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부모의 희생은 자식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부모는 자식의 인생에서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됩니다. A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 딸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은 진짜 가족이 아니라 단순한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일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딸이 부르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도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삶에도 존중이 필요합니다. A씨는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도 가져보고 오랜 친구들과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내레이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여러분도 A씨처럼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부모님 역시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찾아보세요. 언제까지나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살아갈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부모님께 따뜻한 한마디를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